내일이 당장 그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특검법 처리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또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어제 취임 그 수락연설한 이후에 김건희 특검법 대응에 대한 질문도 있었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일단은 당의 어떤 당과 상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겠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지금 이건 원내 사안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는 모습인데 일단 뭐 조건부로 수용도 안 된다. 무조건 거부권만이 있다. 뭐 요게 좀 정리된 입장인 것 같아요. 일단 뭐 예. 표결은 내일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조건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도 안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내일 거부권 행사 이전에 표결은 어차피 국회의 몫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메시지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 내일 이후에 그 뭐 국회 내에서 당과 당 사이에서의 문제는 다시 또 열어놓을 수는 있는 문제라고 생각은 하는데 예. 근데 이거는 굉장히 법적으로는 독소 조항에 대한 문제가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거든요. 예. 제가 법조인으로 봤을 땐 이 독소 조항들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협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야합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정치적인 문제로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덮어버릴 수는 없거든요. 예. 그걸 다 논의하고 그걸 전제로 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국민들을 눈높이에도 맞죠. 지금 국민들이 특검을 원한다라는 것은 여론조사가 굉장히 좀 불충분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예.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여론조사 뭐 했을 때 뭐 국민의 70%가 불안해한다 뭐 이런 얘기했지만 네. 과학적인 데이터가 쭉 나오고 나서는 심지어 지금은 민주당도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얘기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그러면은 그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약간 선동용이었다라는 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당시에도 과학자나 여러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왔을 때 이게 생각이 내가 몰랐던 부분이 이게 이런 게 있었네 라면서 생각이 조금씩 변해 가거든요. 그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왔을 때의 그 과정이 이 독소 조항에 대한 법적인 얘기를 했을 때 마찬가지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이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독소 조항이라는 것은 법 전체를 왜곡하고 처음에 그 진행했던 취지를 완전히 바꿔버리거든요. 제가 이제 비유를 하나 들자면 네. 우리 불우이웃을 돕는 법을 만듭시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누가 반대하겠어요? 100% 찬성할 거예요. 예. 근데 불우이웃을 판정하는 판정관을 민주당이 선정한다. 그 사람이 오로지 불우이웃인지 아닌지를 판정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갖는다. 예. 이상하죠? 이상하죠. 민주화 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정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굉장히 적극적인 가산점을 둔다. 네. 이것도 이상하죠? 예. 그거를 그 판정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그 선정된 사람의 명단을 비공개한다. 예.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또 굉장한 TO를 할당한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생각한 그 법이 아니지 않나요? 아니죠. 독소 조항 한 3개만 집어넣어도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예. 왜곡이 되네요, 확실히. 그렇죠. 그러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래요, 항상. 그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디테일에 대한 논의를 묻어버리고 국민들이 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 아까 그 후쿠시마 오염수의 그 여론조사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디테일을 항상 보여드려야죠. 그리고 이 독소 조항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민주당에서는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먼저 했으면 됐지 않냐. 진작 총선 전에 하지 그랬냐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네. 이제 이거는 독소 조항에 대한 맞고 틀리고에 대한 얘기를 회피하는 것이죠. 그죠? 네. 그리고 그 논리는 먼저 했으면 됐잖냐인데 저희가 얘기하는 건 이 음식에 독이 들어 있어요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먹으라 그러면 독이 들어 있어요 그러는데 그거에 독을 빼는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먼저 먹었으면 됐잖냐라고 얘기하면 예. 먼저 먹으나 나중 먹으나 독은 독이에요. 그렇죠.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는 네. 시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민주당에서 특검을 하자고 하는 그 의혹,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결혼도 하기 전의 일이고 사실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의 일을 가지고 이제 와서 대통령 부인이니까 특검하자 이런 논리 자체가 좀 안 맞다.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하더라고요. 그것도 예. 이제 드릴 말씀이 있는 게 특검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은 특검이라는 거는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도입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국정농단 특검 이런 거 다 거기 권력형 비리 특검이죠. 그러니까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권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 권력에 대해서 파헤치기에 검찰의 역량이 부족할 우려가 있다. 뭐 이제 예. 이런 식으로 도입을 논의했던 것인데 네. 이거는
권력은커녕 결혼도 하기 전에 10년 전에 김건희라는 개인이 있을 때 문제잖아요. 예. 이게 권력형 비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특검 도입 취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수사가 있었고 내사 종결이 됐었고 정치권에서 그거를 공격용으로 불씨를 되살리려고 했을 때에도 문재인 정권에서 2년간 했는데 나온 게 없어서 무혐의 의견으로 계속 올라갔지만 보류하면서 지금까지 끌고 온 거예요. 예. 그러면은 특검 도입 취지하고도 맞지 않고 이거는 그냥 개인 공격용인데 거슬러 올라가서 10년 전에도 이미 수사가 몇 번씩이나 됐던 내용을 과연 10년 뒤에 끌고 와가지고 총선 앞두고 석 달 뒤에 하는 것이 네. 10년 전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금 석 달 뒤에 하는 거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예. 저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 이외에는 아무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그렇죠. 국민들께서 같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노무현 대통령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네. 과거에 이제 자신의 측근 비리에 대해서 특검을 추진했을 때 그 수사권이라는 건 독립될 필요가 있고 그 독립이라는 것은 국회 야당 다수당의 횡포로부터도 독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그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를 민주당이 회피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얘기에 대해서도 회피하고 있어요. 그때의 입장에 대해서 그럼 노무현 대통령이 틀렸다라고 하면서 우린 입장이 달라졌습니다라는 정도까지는 나와야 될 텐데 예. 그 맥락이 없거든요. 맥락도 없고 옳고 네. 그름에 대한 얘기 회피하고 먼저 했으면 됐잖냐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공격하겠다. 선거 직전에 우리 원하는 세금 80억을 들인 선거 캠프를 꾸리고 싶다라는 의도밖에는 저는 읽히지가 않습니다. 특검이 민주당의 선거 캠프처럼 활용되길 바래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다. 예. 어제 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야당의 뭐 정치 구단이라고 뭐 자칭 뭐 타칭 이렇게 불리시는데요. 이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생이별까지 좀 예견을 하시면서 뭐 장희빈에 대한 비유를 하기도 하고 김건희 여사가 관저를 떠나서 서초동 자택으로 거처를 옮길 가능성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맞는 예측이라고 보십니까? 그분은 근데 워낙에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예. 틀린 얘기가 워낙 많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맞추는 분은 많이 틀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치 구단이란 얘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우상호 의원이 최근에 했던 얘기 그대로 인용하면서 끝내고 싶은데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조국 전 장관이 광주에서 출마할 것이다 이랬을 때 우상호 의원이 그 형님 이제 감 떨어졌네 개똥 같은 소리입니다 이랬거든요. 예. 저는 뭐 그냥 그 얘기만 인용하고 그 싶습니다. 말씀을 예. 돌려드리고 싶다.